박정희 대통령을 소재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는 네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였습니다. 군인이었어요. 혁명가였습니다. 위대한 CEO였어요. 하나하나가 세계적 위치를 점해낼 능력의 보유자입니다. 18년 동안 집권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 최빈국을 선진국 문턱까지 끌어올렸는데 보통 이런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려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10만 명, 100만 명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도 발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18년 동안 수많은 데모가 있었고 화염병이 난무하고 돌멩이가 날아다니고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18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총 맞고 죽은 시위대가 없습니다. 이거 세계 기록일 겁니다. 미국에서 18년 동안 시위하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은 아마 몇천 명 될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성인군자라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박정희죠. 어떻게 18년 동안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이런 발전을 했느냐. 이게 신비하다 이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최가 4개가 들어갑니다. 최악의 조건, 최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다. 그래서 20세기의 10대 지도자의 이승만 아니면 박정희 두 분 중에 한 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화폐를 딱 앞에 동전까지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얼굴이 누굽니까? 신사임당 그 아들 이율곡, 이순신, 세종대왕, 이태계 전부 조선 사람 아닙니까? 아니 지금 쓰고 있는 돈은 대한민국 돈인데 여기에 이승만, 박정희 얼굴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거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한국은 아직도 이게 무슨 왕국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광화문에 가보면은 동상이 2개가 서 있어요. 세종대왕, 이순신. 그 자리에 이승만, 박정희 동상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세웁니까? 왜 못 세웁니까? 심지어 서울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역사전쟁에서 졌다는 겁니다. 역사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전쟁에서 왜 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분석과 함께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역사전쟁에서 왜 지고 있느냐? 이승만, 박정희가 이런 세계적 지도자인데 왜 독재자로 몰리고 있느냐? 문재인 같은 반역자는 왜 민주투사로 추앙받고 있느냐? 그 원인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짜 민족주의 때문입니다. 가짜 민족주의. 여러분 민족이란 말 요새 많이 쓰는데 동양에서는 원래 민족이란 말 안 썼어요. 민족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민족이 아니고 백성이었죠. 백성. 그러나 3.1 운동을 통해서 그 백성에서 국민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백성은 명령만 따르지만은 국민은 주권을 가진 입장에서 역사의 창조자가 된다. 헌법을 통해서 드디어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이란 말은 어디서 쓰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유럽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19세기에 분열되었던 독일과 이탈리아가 통일 국가를 만듭니다. 그때 민족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폴크라고 그랬어요. 독일어로는 폴크, 영어로는 네이션인데 이걸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국민이나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걸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민족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 말이 나라를 잃은 일제시대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지식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는 국민도 없어요. 민족이 있습니다. 나라도 없어요. 민족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민족을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민족이 국민, 국가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일성을 같은 민족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는 다 용서하자고 합니다. 문무대왕 김춘추 그리고 김유신 세 사람이 이룩한 신라의 삼국 통일은 민족 반역이라고 합니다. 이 민족을 가지고 이 사람 때리고 저 사람 때리고 하면서 오로지 김일성을 민족 지도자로 만드는 이 가짜 민족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요새 신문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너무나 작게 취급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민노총의 조직국장이 카메라를 들고 오산 비행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북한으로 보고를 했대요. 관측질을 했습니다. 아니 민노총이 이거 보통 단체입니까? 민노총이 어디 동창회입니까? 민노총이 대한민국 국군 다음으로 잘 조직된 100만 명의 보호소득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조직국장이라 하면 핵심 중에 핵심이 북한 간첩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대해서 흥분하는 분 계십니까? 화내는 분 계세요? 이 사태에 대해서 이거 대통령이 나와서 이거 발본색원해야 된다.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수사하느냐. 아니면 우리라도 몽둥이 들고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국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민노총 조직국장이 간첩질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고 화내는 사람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없죠? 있어요. 왜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눈치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아닐까요? 아이 북한 간첩 다 동족인데 우리 민족끼리 그거 따지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보를 얼마나 빼내갔는지 모르지만은 안보에 위험이 있더라도 그 미국이 다 알아서 해준다. 주한미군이 있는데 내가 굳이 나서가지고 간첩하고 싸울 필요 있느냐? 이렇게 되면 간첩을 친구로 봅니다. 문재인 같은 반역자를 민주수사로 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차이 없잖아요. 여기서 역사전쟁이 지고 있는 겁니다.